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들 부부에게 제가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들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이런 부모를 두었지만 훌륭하고 올바르게 자랐을까요? 와, 그의 아들 장난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자,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라이는 2번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분이었던 리다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리왕즈라는 아들이고, 제가 맨 처음 설명해드릴 아들은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라고 말해도 되죠? 제가 저보다 어리니까. 자, 이 남자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남자. 여자 둘 사이에서 아주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의정처럼 앉아있는 이 남자. 자, 이 남자 둘째 아들, 이 아들은요 구카일라이와 그리고 보시라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 둘째 아들은요 아주 방탕한 호화 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 약간 좀 이렇게 망나니로 유명하더라고. 그러면서 화화공자 보가과라는 닉네임이 있대. 그러니까 이 화화공자가 약간 플레이보이라는 뜻이래. 자, 이 보가가는요 그 당시 좀 그 유학을 했었어. 어디서 했는 줄 알아?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 아빠와 엄마의 사건이 터지자 미국에다가 망명 신청을 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내가 그때 찾아왔어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 재학 중인 이 보가관은요 발표를 맡은 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시험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날에만 수업에 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에도 결석을 했었다라면서 CNN에서 보도를 한 거야. 자, 몇 년 전인데 이게 또 어떤 사진 때문에 이 남자가, 이 보가가가 또 굉장히 또 이슈에 올라와.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이 보가가가 뉴욕의 한 카페에서 음료수를 막 이렇게 홀짝이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막 계속 웃으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왜 났냐면 그 당시에 부모님이 구속되고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났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친구들과 되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는 게 찍힌 거야.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아니 지네 집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쟤는 저렇게 웃고 있냐, 쟤 사이코패스 아니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지금 부모님이 지금 경찰서 잡혀가고 지금 뭐 사형당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찍혔을 때 사진이 이거야.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지. 자, 보가가, 제가 그 보가가에 대해서 제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남잔지, 왜 이런 자꾸 무슨 뭐 플레이보이라느니 호화 방탕한 생활을 한다느니 왜 이런 소문이 나는지 제가 사진을 좀 모아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바로 그가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사진은 실제 그 여자친구였다라는 소문을 들고,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가관은 손꼽히는 명문가의 철없는 망나니 아들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자, 12살 때는요 영국에서 가장 비싼 사립학교를 다녔어. 그 학교가 헤로스쿨이라는 학교래. 그리고 옥스퍼드대와 하버드대 유학 시절에는 호화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를 여행한 적이 있었대. 그럴 때는 아빠에게 뒷해주해주는 그런 스폰서 아빠의 물주들로부터 아프리카 여행 편하게 하라고 전용기를 제공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가가가 처음에 이렇게 막 그의 방탕한 생활이 막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구속이 되면서 분명 보가가도 그 지의 부모님하고 뭔가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 그래서 그의 어머니 구카일라이가 독살했던 이 닐 헤이우드, 그때 얘랑 같이 만나고 뭐 아파트에서 같이 나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실 이 닐 헤이우드가 이 보가과가 헤로스쿨에 입학할 때 그 헤이우드가 도와줬대. 도와주면서 그때 보시라이의 집안과 이 닐 헤이우드가 같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이 있어. 자, 그리고
엄청 비싼 사립학교, 또 영국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 그래서 막대한 이 유학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을까? 바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이런 사업가들이 돈을 대준 거지, 뒷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시라이가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어떻게 보면 얘 아들도 하나 일조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 자, 중국 정부 관계자들도 중국의 10대 아이들의 롤 모델이었던 이 보가가가 실제로는 부모님을 이렇게 부패로 만들게 된 원인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해. 왜냐면 고급 스포츠카, 비행기는 항상 1등석,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막 비싼 학교 유학 다니고 맨날 여자랑 술 먹고 흥청망청 놀고 그 사진 찍히고 막 그 벽에다가 담벼락에다가 오줌 싸는 사진도 찍혀갖고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대학 때는 성적 미달로 막 유급당했다는 소문도 있고. 자, 그리고 보가가가 영국 유학 시절에 파티에서 넥타이와 와이셔츠, 단추를 풀은 채 여학생들을 껴안고 있거나 대학 담장에다가 소변을 보는 등 이런 사진들이 중국 인터넷에 쫙 펴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부터 이제 보가가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이 별로 좋지 않게 된 거지. 자, 공산당 위원직이었던 그 보시라이의 아들이자 하버드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이 보가가 당시 24살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방탕한 생활하고 호화 생활하고 막 이런 소문이 도는 걸 자기가 들었겠지. 그래서 걔가 억울했는지 이 보가가가 자신에 대한 소문에 대한 주장, 사실, 진실 이런 거에 대한 그 성명을 당시 화요일 하버드 대학신문 하버드 크림슨에 게재해. 자기가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학비와 생활비는 모두 장학금과 어머니의 지원으로 해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변호사와 작가로서 성공했고 저축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해외로 그 돈 세탁했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부인해. 그런데 이 장학금이라는 게 아니 뭐 유급하고 성적도 별로 안 좋다면서 장학금을 어떻게 받아? 그 사람들이 누가 보가가한테 장학금을 지급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해로 전에 다녔던 그 영국 사립학교 패플릭의 등록금을 어떻게 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얘가 비싼 학교만 돌아다닌 것 같아.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글을 써나갑니다. 뭐라고 했냐? 너무나도 많은 축축성 기사들이 난무해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성명에다가 쓴 거야. 그러면서 사실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부모의 정치적 쾌락에 뭔가 아주 슬쩍 몸을 담갔을 수도 있다는 썰이 돌았잖아. 그러면서 지가 이렇게 말해. 저는 비정부기관 NGO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웹사이트의 설립회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리 목적의 사업의 이름을 빌려주거나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강조해. 그러니까 뭐 웹사이트 설립에 내가 뭐 잠깐 참여한 건 사실이지만 뭐 영리 목적에 의해서 그런 거에 내가 사업의 이름을 빌려주거나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냥 비영리 웹사이트 설립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 말을 해. 자, 그 당시에 보가가는요,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밟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글에 이렇게 써. 저는 페라리를 운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해. 자, 그가 왜 자기는 페라리를 운전한 적이 없냐라고 말을 했냐면 사실 마쩌돈 시대 저명한 공산당 지도자의 손자야, 얘가. 그런데 이 보가과가 적색 페라리를 타고 베이징 주중 미군 대사 관저에 도착해서 이 대사 딸을 태우고 떠났다라는 말을 누가 이렇게 증언을 한 거야. 그래서 그는 소문을 부정하면서 저는 페라리를 운전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해. 그런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보가과는 매사추세츠에서 검정색 포르쉐를 몰다가 교통 위반 딱지를 3번이나 띈 적이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나온 거지. 2010년 12월 그리고 2011년 5월 정지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뗀 적도 있고. 자, 그중 한 번은요 새벽 2시 20분에 잡혔대. 그리고 2011년 2월에는 과속 운전으로 걸린 거야.
그럼 자기는 저는 페라리 운전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한 거지. 자, 내부 관계자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2011년 포르쉐 파나메라였고 그리고 보가과의 주소에 이미 그 차가 등록이 되어 있었대요. 자, 어디 에드문드라는 닷컴에서 보면은 이와 비슷한 차량은 그 당시에 8만 달러 이상이래. 8만 달러 이상이면 거의 한 8천 몇백만 원 정도 하는 차인 거야. 이 돈이 얘가 어디서 났었냐고, 어디서 났겠냐고, 이 학생인 주제에. 그렇잖아. 자, 해당 차량 번호판 주인은요, 제임스 준 퀴라는 사람이었대. 근데 이 제임스 준 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이 사람이 사실 뉴욕의 주소를 갖고 있었고, 어떤 언론사에서 그와 관계된 휴대폰 전화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아, 준 퀴라는 분이시죠? 혹시 보가가라는 건 어떤 관계시죠? 라고 인터뷰 전화를 했는데, 그 남자가 뭐랬냐면, 아, 죄송해요. 저 지금 여행 중이라서 통화할 수가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라면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소랑 이런 것들은 다 얘 주소로 되어 있는데 그 차 주의 이름만 제임스 준 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 거지. 그 준 퀴랑 어떻게 되는 관계냐고 했더니 그냥 대답할 수 없다. 여행 중이다 라면서 그냥 끊어버린 거야. 뭔가 냄새가 나지. 자, 그는요. 호텔 컨시어지와 테라스가 딸린 캠브리지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대. 자, 이 보가가가 거주했던 부동산 웹사이트를 보면 이 아파트의 월세가 평균 2,950달러라 정도 됐대. 월세가 거의 300만 원이 넘는 돈인 거지. 한 달에 학생이. 자, 그리고 나서 보가가가 그 건물에서 떠날 때 사설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아파트를 떠났다고 해요. 자, 하버드 대학 신문을 보면, 자, 하버드 크림슨 성명, 얘가 쓴 걸 보면은 이렇게 썼대. 마지막을, 저는 동아리와 사회활동을 즐기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페라리를 끌었지만, 그리고 영국 엄청 대학교에 나왔지만, 그리고 몇 번 걸렸지만, 땄지만 페라리를 몰지 않았고, 엄청 비싼 집에 살았지만, 그냥 평범한 학생이야. 사회활동과 동아리를 즐기는.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돼? 우리는 무슨 학생이야,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더 평범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 자, 그러다가 그의 소식이 조용해졌어. 뭐 부모님 이렇게 사건도 이렇게 잡혀갔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다가 그 소문이 조용해졌는데 2016년에 그에 관련된 그 신문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016년 5월 19일 그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법학 박사. 법학. 자, 보가가가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세한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히 알려진 것도 없어. 그런데 이미 컬럼비아의 법대 대학원 졸업생들은 대부분들이 졸업 1년 전부터 실습 과정을 거치면서 직장이 확정이 된대요. 아마 그도 약간 뭔가 법대 나왔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뭔가 뭐 앞날이 뭐 정해져 있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소문이 그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망명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그의 확실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자, 그럼 그의 그 보시라이와 구카일라이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그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야. 그러면 보시라이와 그 구카일라 결혼하기 전에 보시라이가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얘 낳은 그 아들은 또 어떨까요? 자, 보시라이의 첫째 아들은요, 바로 리왕즈라는 남성입니다. 사실 보시라이와 리다니 부부가 헤어졌잖아. 이혼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보시라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사실 사람들은 이 리왕즈를 잘 몰랐어. 보시라이 첫째 아들을 잘 몰랐어. 그런데 이 리다니는요, 보시라이와 이혼 과정에서 너무나 안 좋게 헤어져.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이혼했잖아. 그것도 사돈집이랑.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자마자 자신의 아들의 성도 자기 성으로 바꿔버렸어. 이 엄마가, 이 리다니가.
그래서 리왕즈는 사실 성도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어. 그런데 이 보시라이와 스캔들, 이 뭐 정치적으로 뭐 구속되고 막 이러면서 이 집안이 다 까발려지면서 그때 이제 리왕즈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야. 자, 그는 1977년생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은요, 보왕즈래요. 그러니까 보시라이니까 보왕즈인데, 이제 이혼하면서 리단이 엄마의 성을 따서 리왕즈라고 바뀐 것 같아. 자, 리왕즈는요, 북경대 법학원 본과를 졸업하고 2003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한 뒤 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PE, 투자 업종에 종사하면서 다렌시, 이 아버지가 시장으로 있었던 이 다렌시에 있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많이 처리했대. 자, 2005년부터 2006년부터 시티그룹의 홍콩 지사에서 근무했다고 블룸버그라는 그 뉴스가 보도했다고 해요. 사실 그는 똑똑해. 이 보시라의 아들들이 다 똑똑해. 그래서 유명한 대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되게 많이 받았대. 그리고 나중에는 시티은행으로 가가지고 어떤 뭐 좀 높은 지위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는 금융업계와 투자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북경 대학 자선, 체육 및 법률연구센터 연구위원회 연구원이기도 해. 그러니까 뭐 돈도 벌면서 뭐 어디 연구원이기도 하면서 무슨 뭐 자선업체에서 활동도 하면서 그러니까 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 자, 현재 리왕즈는요, 허차이펀드의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대요. 사실 이 남자도 그렇지만 보시라이 아빠, 보이보, 그리고 엄마 리다니의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빵빵한 거야. 그래서 그들의 손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그를 막 채용하려고 했었겠지. 사실 이 남자가 왜 유명해졌냐면 보시라이 재판 때, 그러니까 얘한테는 아버지지, 이 아버지 재판 때 이 리왕즈가 그 재판에 참석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신분으로 앉아 있어서 언론의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어. 그런데 이 보가가 이 둘째 아들도 사실 얼마나 오고 싶었겠냐. 자기 아빠가 엄마가 거기 재판소에 갔는데 지도 오고 싶었겠지. 하지만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못 온 거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 보가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못 왔을 거다. 뭔가 연관이 됐으니까 못 왔을 거다. 이래가지고 보가는 오지 않았어. 재판장에. 이 리왕즈만 왔어. 자신의 입장을 너무 알아가지고 뭐 걸릴까봐 막 이렇게 안 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가가는 지금까지도 귀국하지 않고 있고 이 리왕즈는 중국에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 리왕즈랑 보시라이랑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엄마 리다니가 너무너무너무 반대했기 때문이야. 너 그 남자 만나기만 해봐. 그 사람 네 아빠 아니야. 너한테 아빠 없어, 알았지? 절대 만나지 마. 너는 보왕즈 아니야, 리왕즈야, 엄마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엄청 반대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를 잘 만나지 못했대. 그래서 중국 SNS, 뭐 우리나라 뭐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처럼 중국에도 이제 중국 그 전용 SNS가 있는데 바로 웨이보라는 곳입니다. 이 웨이보에 그가 쓴 글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대요. 2014년은 내 인생 30년 이래로 아버지를 가장 만난 해이다. 아버지를 만나고 따뜻함을 느꼈다. 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다. 인생이란 참 고단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겨. 아버지를 가장 만난 해이기도 했고 가능하다면 아버지의 접견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참 뭔가 피곤하다, 고단하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리왕즈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 그리고 보가가의 친엄마인 구카일라이 이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